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컨설팅 1팀의 김예은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컨설팅 1팀의 박재훈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8월도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에 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일단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서 예은 씨는 다녀오신 걸로. 네, 저 다녀와서 좀 많이 타 보일 텐데 일단 오늘 라이브 배너 광고 타겟팅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소재 뽑기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배너 광고 하면 좀 많이 다양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에 맞게 좀 캠페인 선택하는 거 그리고 뭐 타겟팅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목표 설정이 좀 뚜렷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브랜딩을 할 것이다 아니면 전환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좀 너무 전환 수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야 그에 맞는 타겟팅을 하고 그에 맞는 소재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배너 광고는 이제 검색 광고랑 좀 차이점이 많죠. 일단은 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니즈에 맞게 찾아가는 광고고, 일단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정한 타겟팅을 찾아가게 하는 광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너 광고도 되게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목적에 맞게 이제 뭐 문의를 받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매출을 상승을 하신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캠페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꼭 찾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검색 광고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너 광고도 좀 같이 해서 아니면 배너 광고 먼저 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너 광고 하면 네이버 GFA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구글 쪽에 디스플레이나 디맨드젠에 노출되는 그런 이미지나 영상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메타 광고 또한 배너 광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들도 뭐 언론 지면이나 커뮤니티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 매체 선택부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제품에 맞는 부분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에 맞는 뭐 트래픽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매체 선택도 좀 중요합니다. 그에 맞는 소재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내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웹툰이나 이런 밴드 이런 제휴된 지면에서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출 지면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니면 뭐 밴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소재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어쨌든 뭐 타겟 나이대나 이제 뭐 연령대에 맞춰서 이제 타겟군을 맞춰서 이제 배너를 같이 비슷한 이미지로 좀 제작을 해주시면 그거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때문에 딱 그 매체에 맞는 그 구자에 맞는 이제 배너 소재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리타겟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검색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색 광고를 하면서 이제 모수를 계속 뭐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모수를 가지고 우리가 리타겟팅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유사한 타겟군을 만들어서 이제 좀 노출을 시키면 어쨌든 그 타겟군 안에서 최대한 많은 효율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꼭 사람들이 먼저 오는 것 말고 좀 타겟팅을 좀 세세하게 좀 뾰족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에 맞는 효율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배너 광고 중에 일단 메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는 캠페인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캠페인 선택부터 중요합니다. 각자 목표에 맞게 KPI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뭐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매출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지도 캠페인을 선택하신다면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도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 이번에 런칭을 했다 하면 인지도는 잠재 고객이 브랜드에 좀 더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도 캠페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트래핑 캠페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도록 유도해서 홈페이지의 유입도를 높이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유도해서 랜딩 페이지로 연결시키고 방문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캠페인이어서 뭐 웹사이트나 뭐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샵 등등 랜딩 페이지를 모두 활용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여형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게시글 좋아요나 댓글 공감 등등 이벤트 응답을 눌러 참여랑 관련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나 댓글 동영상 조회, 메시지 등등 참여형으로 팬덤을 모으고 싶을 때 사용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게 하려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데 이 목표가 도움이 됩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은 잠재적 고객의 정보, 나이, 연락처 등등을 수집해서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캠페인입니다. 뭐 주로 병원이나 의원 또는 보험사 등의 광고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잠재 고객 목표는 비즈니스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B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인데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캠페인이 나눠져 있는 것부터 저희가 좀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겟팅 진행하기 이전에 캠페인부터 좀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럼 이제 각 캠페인 안에서 타겟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 타겟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뭐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 등등이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만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없는 그러한 소재들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캠페인별로 이제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우선 도달 캠페인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진짜 내가 브랜딩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뭐 진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인지도와 트래픽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보다는 일단 비용적인 부분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너무 많이 뿌려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 나한테 별로 관여 없는 제품들이 나한테 계속 보이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캠페인 진행하는 데는 좀 저는 좀 안 쓰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수 쌓기 위해서는 이제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매출 전환 판매 캠페인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참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쓰는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트래픽, 잠재 고객, 그다음에 이제 판매 캠페인 위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DB 업종 말씀해주신 대로 DB 업종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웹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잠재 고객 일단 뭐 파일을 우리가 지금 직접 뭐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응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DB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제 DB 뭐 이름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DB 고객화 이제 뭐 엑셀 파일로 정리한 다음에 그 양식을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구매를 뭐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DB한테는 좀 특화되어 있는 캠페인 유형이겠지만 DB가 아니더라도 커머스 쪽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통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인구 통계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데모 타겟이라고 해서 어쨌든 뭐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굳이 뭐 상관은 없겠지만
특정적으로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 한정으로 이제 노출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타겟군에 맞춰서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논타겟으로 풀어놓으면 또 네. 그 특정 타겟에게만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인구 통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제품에 맞는 타겟군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논타겟으로 풀어놓으시면 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노출이 돼서 뭐 노출과 클릭은 가져올 수 있으나 구매까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인구 통계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제일 활용하실 수 있는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춤 타겟은 원하는 타겟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맞춤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에 쌓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메타 광고 진행하면서 픽셀을 모두 다 설치를 해놓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방문이나 뭐 장바구니 담기, 구매 등등 전환 측정을 하는 부분들도 모두 추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추가를 하고 광고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요. 그러면 그 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리타게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고 유입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방향인데요. 아니면 구매를 했던 사람들에게 구매 주기를 계산해서 특정 기간 동안 다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면 충성 고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맞춤 타겟을 활용하고 있다면 소재 또한 좀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봤을, 아니면 한 번쯤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를 한 사람들한테 또 같은 소재를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타겟들한테는 이제 뭐 광고 피로도가 많이 뭐 축적되지 않도록 좀 뭐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CRM 마케팅처럼 이제 그런 구매자들,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 충성 고객들을 이제 또 따로 이제 사로잡는 소재로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맞춤 타겟이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유사 타겟입니다. 유사 타겟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유사한,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방향인데요. 뭐 방문자든지 장바구니를 담은 사람이라든지 구매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맞춤 타겟이 아니라 그 행동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정도를 퍼센트로 정할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을 지정해서 원하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한 이력을 한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방향입니다.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구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내 제품까지 구매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소재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유사 타겟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타겟팅 방법인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리타겟팅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하지만 유사 타겟에서도 전환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사 타겟이랑 이제 리타겟 같이 쓰시는 게 더 이제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방법일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뭐 메타 특성상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면 일단은 뭐 관심사를 넣으면 좋으시겠지만 그냥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셔도 제품이 좋거나 소재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냥 상품으로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랜딩 페이지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에 이제 노출되는 게 이제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를 잘 만드셔서 이제 진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구매 의욕을 높일 만한 이런 소재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구점 파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 제품 일단 지정하는 부분부터 그에 맞는 인구 통계나 맞춤이나 유사 타겟을 지정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방향일 텐데요. 배너 광고는 사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가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소재를 먼저 보여주면서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재가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A/B 테스트를 좀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도 A/B 테스트 많이 진행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쨌든 한 그룹 안에 소재를 여러 개 넣으면 이제 거기서 좀 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한 그룹에 이제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소재를 넣고 나서 이제 뭐 그룹을 2개로 나눠서 이제 뭐 타겟팅을 달리해 가지고 이제 소재를 한번 확인을 해 본다던가 뭐 그렇게 좀 반응도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CPM이 너무 높아버리거나 CPC가 높아지게 이제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그 뭐 노출되는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일찌감치 좀 끄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비딩이 돼서 이제 좀 살아남는 소재들, 좀 몰빵되는 소재들 위주로 좀 라이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일단 배너 이미지 소재보다는 메타에서 가장 또 이제 구매가 잘 일어나는 동영상 소재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동영상 소재에서도 이제 그 사이즈 구자에 맞게 좀 많이 잘 설정을 해서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뭐 1080으로 이제 뭐 정사각형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준 뭐 이게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출은 되겠지만 그게 이제 구자에 맞게 제대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하는 통계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있다고 저도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쇼츠나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9:16 비율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시고 그 외에 이제 뭐 피드나 이런 것들도 뭐 4:3 비율이나 아니면 1:1 비율로 좀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보기에도 편하고 거기서 이제 충분한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디어 설정을 할 때 추가를 할 때 뭐 그냥 정사각형으로만 해도 저희가 설정은 다 가능은 한데 이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도 좀 리사이징을 진행해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둘 다 활용을 해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꽉 차 있는 느낌이 들면서 사람들이 좀 보는 시간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입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좀 많이 리사이징해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소재 한 3개에서 5개 정도 추가를 하고 거기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봅니다. 그래서 메타 내에서 좀 어떤 부분을 밀어주는지 어떤 부분은 노출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좀 지속적으로 오프하고 또 새로 소재를 추가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진짜 영상 소재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이미지처럼 노출이 되고 또 반쪽은 영상처럼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노출시키는 그런 소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좀 대체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할인 문구 이런 소구점 이벤트 이제 또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하는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일찌감치 한 달 전부터 광고를 추석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추석이니까 이제 제품을 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구나라는 이제 소구점을 계속 전달해주면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당장 뭐 추석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이제 구매를 뭐 비슷한 어쨌든 뭐 타겟팅을 잘 설정을 했으면 비슷한 내가 구매를 하려고 했던 제품들이 많이 뜨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추석 소구점을 잡는다면 다른 제품들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IF 형태로 이제 노출이 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상 광고긴 한데 어쨌든 뭐 반짝반짝거리면서 좀 강조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배너 형태보다는 동적인 이제 소재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좀 구매 상승력이 더 높았던 걸로 저는 제 통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소재 활용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에서 5일 내로 이렇게 소재를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 소재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보는 것 또한 피로도가 많이 높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즉각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재는 어느 정도로 좀 교체를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한 일주일은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은 보고 거기서 이제 뭐 CPM이나 CPCA를 비교해 봤을 때 CPM이 너무 뜬구름없이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오프를 하고요. 일단 최대한 캠페인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일단은 소재 반응도는 뭐 즉각 보겠지만 일단은 최대로는 일주일까지는 보고 있고 거기서 뒤에 이제 뒷신마리에서 이제 혼자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처음에는 좀 이게 뭐 많이 뭐 모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다시피 하면 이제 구매가 많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뭐 같은 소재더라도 이제 더 잘 타는 경우와 이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저는 좀 넉넉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전환의 목적으로 저희가 뭐 할인이나 이벤트성 그런 소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브랜딩으로 좀 좋은 소재들이 있을까요? 브랜딩으로 좋은 소재는 아무래도 일단 좀 B급 소재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도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된 이런 소재들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아니면은 뭐 브랜딩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품에 대한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이제 소고점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자사만의 특장점이 있는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아니면은 뭐 컨텐츠를 잘 녹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보고 머릿속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가 좀 네,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소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브랜딩 소재를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뭐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잘 녹아낼 수 있지만 B급 소재들이 좀 아무래도 메타에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톤앤 매너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페이지 생성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브랜드 페이지가 아니라 새 페이지를 또 생성을 하셔서 거기서는 좀 뭐 꿀템이라든지 뭐 너에게만 알려준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페이지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그 페이지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좀 B급 소재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하고 계실까요? 네, 뭐 유머 페이지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페이지마다도 또 이제 뭐 페이지가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지가 되면 또 생성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지가 먹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괜찮은 이제 퀄리티 있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배너 같은 것들을 이제 소재를 좀 사용해서 노출을 시키는 편인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특정 페이지, 뭐 유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B급이나 아니면은 좀 발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재들 위주로 좀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떤 게 더 이제 페이지가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유머 페이지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유입을 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의 좀 더 재밌는 자극적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자극적인 게 아무래도 메타에서 뭐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반응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좀 유머 페이지 활용해서 좀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도 지금 이제 뭐 자극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 제한이 좀 더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지금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새 페이지도 활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광고를 돌리시다가 뭐 비활성화가 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메타 특성상 뭐 1계정 뭐 1인 1계정이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거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또 내 거를 만들어도 제 예전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을 번호를 두 개를 봐서 하나가 이제 메타가 정지가 먹어가지고 하나를 또 핸드폰 번호로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리소스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계정을 2개 만들 필요는 없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광고 계정이 뭐 정지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계속 무수히 많은 광고 계정들을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우리 광고가 좀 수위가 높아서 계정이 좀 정지가 잘 먹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정 생성부터 이제 뭐 페이지 생성 뭐 그런 것들 다 저희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활성화될 우려나 뭐 계정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측에서 생성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뭐 연락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배너 광고 타겟팅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너 광고 매체 선택부터 캠페인 그리고 타겟팅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재 활용까지 모두 다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목적을 설정하셔서 그 목표에 맞게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좀 만약에 뭐 생산이 어려우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 쪽에서 뭐 소재 제작이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면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소재 뭐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 이제 뭐 소재가 우리가 좀 자체 제작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일단 한번 문의 한번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이나 뭐 이런 상담 같은 것도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항상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떤 소재가 좀 효율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모두 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공유 드리면서 같이 구상하면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더 채팅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은 씨도 소재 직접 만드시죠? 네,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 그냥 브랜드 페이지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B급 소재들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페이지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제품 이미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문구나 이런 것, 할인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써서 좀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새 페이지, 유머 페이지 같은 경우를 유머 페이지로 진행하는 소재들은 좀 더 할인 문구나 아니면 자극적인 글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자극적인 걸 많이 쓰면 오히려 반응도가 높아서 구매가 좀 잘 일어나는 편인 것 같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뭐 추석 시즌 광고에 들어가면 좋을 소재가 뭐가 있을지 좀 추천을 해드릴까요? 추석 시즌 광고 지금부터 일단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빨리 광고 이제 라이브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추석에 들어가면 좋을 소재. 보통 이제 뭐 추석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근데 이게 또 이제 업종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마 식품 쪽이 좀 이제 막 엄청 광고를 많이 태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 쪽에서도 이제 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 이제 소구점을 좀 많이 쓰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어쨌든 가격이 가장 잘 먹히는 소구점이긴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지금 이 시즌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겠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 인지가 된 거를 바로 구매로 좀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서, 뭐 추석이 아직 얼마 뭐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미리부터 이제 뭐 가격 소구점 가지고 좀 광고를 좀 소재 제작을 해주셔서 광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올해 저희 마지막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이번 시즌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기간이랑 할인 문구 이런 거 부분들 좀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좀 뾰족하게 타겟팅해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진짜 명절이나 이럴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장 막강한 소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또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추석 때 화장품 쪽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약간 소구점 포인트가 이제 가격도 있겠지만 이제 뭐 어머니 선물, 뭐 어머니 이제 뭐 명절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족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근데 좀 가족 포인트 플러스 이제 할인 소구점까지 같이 가져갔더니 이제 이게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네, 전환이 많이 났던 이제 소구점 그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같이 쓰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뭐 가족들 선물 뭐 이런 것들 네. 좀 같이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가족이나 아니면 좀 이동 시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오히려 지금 빨리 광고 라이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 다가올 명절 준비 좀 지금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배너 광고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추석 시즌 광고도 빠르게 진행하셔서 라이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